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식을 하나의 이퀘이션의 형태로 아래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첫 번째 교재 코드의 이 첫 번째 줄, 바로 이 식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방정식을 식의 형태로, 그러니까 포뮬라의 형태로 저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물결 무늬를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종속 변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설명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atten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종속 변수로 왼쪽에 먼저 써주고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attend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관중 숫자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month와 그다음에 day of week, 그다음에 bubble head 같은 이제 프로모션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식은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형을 설정을 하고 my model이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my model은 어떤 클래스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y model이고요. 그 다음에 attend 하나만 해볼까요? 그냥 ordered month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보죠. my model, 포뮬라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식의 우리가 지금 교재 코드에서 보고 있는 포뮬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설명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코드에서는 전체 주어진 이제 다처스의 경기들 전체 데이터셋을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것이고요. 이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데이터셋, B라고 하는 데이터셋 두 개로 나눌 텐데, 이제 하나는 train, 하나는 test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두 개의 서브셋으로 구분을 하냐면 랜더마이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경기들은 트레인에 집어넣고 이런 경기들은 테스트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어떤 의도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랜더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랜더마이즈를 해서 하나의 셋은 트레인으로, 하나의 셋은 테스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랜덤한 방식으로 나눠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 추정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설명력 또는 예측력을 갖는지 두 번째 데이터셋에서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트레인이라고 하는 트레인과 테스트 두 개의 이제 데이터셋으로 구분을 할 것이고요. 반반씩 관측치가 대략 뭐 80개 정도 된다면 40개는 트레인에 집어넣고 나머지 40여 개는 테스트에 넣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트레인에 있는 한 40여 개의 관측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포뮬라 있죠. 그 추정식을 추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추정식을 그대로 테스트에 가지고 와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트레인에서 찾은 추정치들이 얼마만큼 잘 테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데이터셋을 두 개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모형을 만들고, 추정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이제 트레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의 관측 지수는 전체 데이터셋의 한 3분의 2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데이터셋의 관측 지수는 전체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지금 80여 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치는 경기의 숫자, 경기가 모두 80번 정도 있었습니다. 3분의 2 정도니까요. 한 24개 정도의 경기는 테스트에 넣고 나머지 한 66개의 경기 아닌가요? 40, 한 40, 한 50여 개의 경기, 한 60여 개의 경기 정도는
정도 되나요? 네. 한 56개의 경기 정도는 이제 트레인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을 우리가 다저스 트레인이라고 부르고요.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셋은 다저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바로 데이터셋을 두 개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우리 교재 코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교재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여기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과 테스트 두 개의 서브셋으로 데이터셋을 나누는 작업을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set seed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면 우리가 전에 보지 않았던 형태의 함수들이 이렇게 종종 등장을 하죠. truncate 그 다음에 뭐 replicate 이런 것의 약자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보고 sample 팩터는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팩터 그리고 subset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데이터셋을 구분하고 랜더마이즈해서 데이터셋을 구분하는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파트는 먼저 랜덤 변수를 제너레이트하는 걸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컴퓨터 코딩을 좀 해본 학생들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를 뭐 친숙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하여금 이제 난수를 생성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제 난수 생성은 매번 난수를 그러니까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라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요구를 하면 매번 다른 숫자를 만들어내겠죠. 매번 다른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똑같은 순서의 랜덤 넘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326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 순서대로요. 1326이라고 하는 순서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건 다 랜덤 넘버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어떨 때는 1326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어떨 때는 뭐 1, 뭐 7, 9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에 그 시드를 설정을 해 놓으면 매번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같은 시퀀스의 랜덤 넘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랜덤 넘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퀀스의 랜덤 넘버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매번 똑같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13267 뭐 이렇게 나가는 어떤 시퀀스를 우리가 매번 동일하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사실 왜 필요하냐면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전혀 다른 시퀀스의 랜덤 넘버를 얻게 된다면 그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 넘버가 우리가 원하는 사실 이게 좀 넌센스이기도 하죠. 원하는 랜덤 넘버를 얻는다는 것이 넌센스이긴 하지만 랜덤 넘버인 건 맞습니다. 1326이라고 하는 것이 랜덤 넘버인 건 맞고요. 근데 우리가 특정한 시퀀스의 랜덤 넘버를 얻고 싶을 때 그때 이제 set see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를 만들 때 매번 다른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맞고요. 이제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같은 숫자가 나오도록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시퀀스가 같은 거죠. 시드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드 넘버 혹은 시드라고 하는 것이 숫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코드에서는 and row, 그 다음에 truncate, 그 다음에 replicate 이런 이제 함수들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아까 seed 관련해서는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seed를 1, 2, 3, 4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같은 시퀀스의 숫자 동일한 시퀀스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